이런 많은 종류의 종목이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 위험합니다. 투자를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적게 하면은 소득이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소득이 적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 소득은 올라가는데 위험합니다. 그죠? 예. 근데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요거는 기존 사과밭 있는데 우리 시범사업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드는 돈이 갱신하는데 3,385만 원이 들더라고. 1,500평에 사과밭이 있는데 갱신하는 데만. 그래서 사과농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사과농사를 짓는데 3,000평 정도 지면은 약 1년에 8천만 원 내지 1억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비가 약 5천만 원 정도, 한 47%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농을 해서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려 그러면은 3,000평 정도의 가수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기농 목표, 소득 목표를 먼저 정해 보십시오. 내가 기농에서 얼마를 벌까? 그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자고.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사는데 우리 애가 지금 결혼을 안 시킨 애가 하나 있고 대학생이 하나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하나 있으면은 걔들이 쓸 수 있는 돈, 결혼시킬 때까지 내가 줄 거 돈,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돈, 이런 걸 총 계산해서 평생 100살까지 사니까 100세로까지 설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1년에 얼마를 벌면 되겠다를 목표를 일단 정해보시면은 대한민국의 210개의 자치단체 중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정해집니다. 엄청나게 줄여지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하면은 3천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럼 어떤 종목을 얼마 하면 3천만 원이 되겠냐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좋잖아요, 요새. 많이 검색해 보세요, 종목별로.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금 상담을 잘 하거든요. 한 번씩 둘러보세요. 한 몇 개 시군만 둘러보세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왜? 적은 시군에 가면 되니까. 한꺼번에 전국 다니면 안 돼요. 전국 다니면은 몰라 여행하려면 다니세요. 여행 삼아. 그래 이제 최대한 빨리 정착을 하고 실패 없도록 하는 게 이런 박람회예요. 그리고 지자체의 기록 담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우리 행복나무 기록연구소라든지 이런 기록연합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마을에 가서 이장님, 면사무소 가서 이장님 어디 소개시켜 주세요. 딱 들어갔다. 투어 하면서 해보셨죠? 이장님 찾아가지고 진짜 황당한 사건들 많이 있잖아, 그죠? 뭐 괜히 부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현지에 있는 분들이 기농을 좋아하지만은 아무나 온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그래도 그런 고생해서 기농한 우리 기농 선배들이 우리 기농을 가장 사랑합니다. 현지에 가시면 기농 선배부터 찾으십시오. 그 기농 선배들은 어떻게 찾느냐? 센터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카페를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산천수 카페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한 5,200명 정도 회원이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 회원이시죠? 산천수 회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산천수 카페에 5,200명인데 거기에 기농 선배들이 다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일 제껴놓고 기농 오시면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러면은 사과나무를 한번 심어봅시다. 3,000평 따로 사니까 5만원짜리는 최소한 사야 돼. 5만원짜리 안 사고 3만원짜리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3만원짜리 나는 사서 개간을 하겠다. 개간하는데 한 2만원 정도 하면 똑같이 5만원이 되잖아요. 근데 개간하는데 허가 받아야 되죠. 주위에 미는 들어오죠. 근데 포크레인 작업을 시켜놨는데 아니 당장 내일까지 하라 그랬는데 또 뻔꺼내고 안 하죠. 이 스트레스 받고 나면은요, 개간하는데 기농의 꿈은 저 멀리 사라지고 와 여러 번 동네에 와서 내가 죽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딱 계획해놓은 5,000평, 3,000평을 사자는 거예요, 나는. 거기는 돈 많이 드니까. 괜히 뭐 어려운 땅 사가지고 개간한다고 허가 받아야 되지. 왜 그 고생을 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체험 농장이나 이렇게 만드는 여건이 좋은 데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작물을 재배하려면은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5만 원 해도 3,000평을 사면 355, 1억 5천 아닙니까? 거기에 사과나무를 심는데 방초망하고 관정하고 이러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살집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살집은 남의 집, 그 빈집을 얻어갖고 들어가자. 그죠? 근데 차가 한 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나무 심어 놓으니까 또 어때요? 요새는 그 식물보호제라 그래, 농약을. 우리 기농하고 나면 식물보호제입니다, 그게. 배가 불러서 죽지, 농약 먹고 죽진 않다 그러던데. 농약을 치어야 되잖아요. 3,000평 농약을 치려니까 SS기 기계가 필요해. 그 얼마나 3천만 원에.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막 온 가수에 풀이 막 하늘을 찔러요. 또 풀 치는 기계를 하나 사야 돼. 그거 한 500만 원이에요. 아니 그러고 나니까 한 3년간 사과가 안 나와. 1년에 3천만 원은 소요되잖아. 먹고 사는데. 그냥 3천만 원은 1억 정도 또 먹고 살 거 따로 마련해놔야 돼. 그리고 또 어때요? 사과가 나왔어. 사과를 따야 돼. 그럼 컨테이너 박스도 좀 있어야 되죠. 트럭도 있어야 되죠. 따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디 갖다 놔야 되잖아. 또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 자, 우리가 서울에서 시골에 있는 분들, 뭐 돈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이분들은 50년 동안 계속 갱이도 하나 사고 뭣도 하나 사고 이렇게 투자를 해온 거예요. 50년 동안. 근데 우리 기농은 어떻습니까? 2년 내지 3년 안에 50년 농사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그래 해야 먹고 살지.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기농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처럼. 자, 이 사람은 대전에서 기농하신 부부인데 집을 무료로 5년간 임차를 해줬습니다. 우리 카페에 돌아서 우리 저한테 와서. 그리고 하우스 파이프만 5동을 2천만 원에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중고로. 그 다음에 모든 시설 쓸 수 있도록 임대를 받고 2천만 원에. 그러면 농지는 200평에 30만 원씩, 35만 원씩 해서 5동 걸. 그래서 한 그게 1200평 정도. 35만 원 그러면 6마지기네. 6마지기 200평. 200평에 35만 원 임대료가. 그럼 총 얼마 들었습니까? 바로 딸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5월 달에 왔습니다. 그해 12월 달부터 딸기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농에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5동인데 3동만 하라 그랬어. 2동은 비워놔라 그랬어. 5동 다 하다가는 내가 먼저 지쳐가지고 아니 아파서 뭐 힘을 파는데 그거 안 되잖아, 그죠? 행보하러 왔다가 죽으러 온 거밖에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그죠? 그래 석동을 하고 그 이듬해는 5동을 다 했습니다. 3년 차에 그 땅 전체를 샀습니다. 4년 차, 원래 4년 차에 이 하우스 곁에 집이 있어야 좋아. 근데 허가가 잘 안 나. 그래서 임시로 하우스 안에다가 판넬 형식으로, 그죠? 그래 거처를 마련해서 안에는 들어가면 호텔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파이프에서 차광막 씌워놨고 안에 들어가면 호텔로 이렇게 이제 음악 형식의 농가 주택은 아니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1년에 1억 천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한 5천만 원 들여서 지금 이렇게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내가 그랬죠. 딱 5년만 딸기 농사 지어라. 왜? 딸기는 엎드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고생이에요. 남자분들은 이 구조 자체가 엎드려서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은 엎드려서 일을 오래까지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못해. 와, 막 죽어요. 그래서 여자 사모님들이
이거 할 수 있는지를 저는 귀농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방금 말씀드린 김진삼씨 농장에 맨 처음에 이거 58인가 돼서 저한테 오셨어요. 58세로 오셨는데 딸기를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딸기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든데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저는 옛날에 일을 해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옛날에 일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딸기는 사모님 일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방금 말씀드린 김진삼 씨를 멘토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 농장에 가서 일주일간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자면서 그 식구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일을 하고 저한테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 해보니까요, 할만한 것 같아요. 오케이. 김진삼 씨한테 내가 바로 전화했죠. 딸기 석동 구해줘라. 바로 구해서 작년에 수확했습니다. 작년에 수확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어요. 이분은 3천만 원만 올리면 됐대요. 근데 5천만 원 정도 작년에 올렸어요. 근데 뭐 경비 떼고 나면은 한 3천만 원 목적 달성을 첫 해에 한 거죠. 한 6개월 만에 한 거예요. 6개월 만에. 자, 그러나 이분들은 병원에 다닙니다. 허리가 아파서. 단련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귀농에서 성공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기촌 하시는 분은 이중환의 택리지를 잘 보시고 좋은 곳에 가서 한 200평만 사면 되잖아요. 200평을 사시면 되니까 그분들은 인심이 좋은 데를 가셔야 됩니다. 경치는 좋은 데 가지 마십시오. 인심이 좋은 데 가서 하세요. 경치는 차 타고 나오면 다 내 산이고 저 동해 바다가 다 내 거 아니에요. 가서 썼으면 내 건데 바로 그걸 꼭 내가 돈 주고 사갖고 내 거다 해야 그게 행복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귀농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죠. 왜? 연봉 6천만 원 받는 사람이 퇴직하고 나온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집사람이 좋아하죠. 자, 저는 제일 문제가 자녀들이 대학교를 하나가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는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고, 근데 그 작전을 내가 이제 세운 거예요. 어떻게 세웠느냐? 애들부터 정리를 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퇴직을 할 수가 있어. 돈을 적게 써야. 그래서 큰애는 2학년 마치고 미대에 들어갔는데 2학년 마치고 군대를 제대해 오는 애를 잡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 벽화를 그 창문에 100개만 그리면 내가 인간 극장이 한 내줄게. 내가 그런 거예요. 전국의 PD들 내가 다 알거든요. 그때 SC 내 고향 촬영한 PD가 왔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애가 일주일간 저 친구들하고 의논하더만 아버지 내 학교 안 갈래요. 중퇴 시켜버렸습니다. 그 차에 벽 한 50개 그리다가 나중 그리니까 나중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거 한 달 그리면 한 300만 원씩 받더라고요. 돈 받으면은 페인트 값을 내가 줄 테니까 돈 받으면 무조건 애국에 갖고 와요. 애국이 뒤댕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에서 좁다고 지금 대구 와서 대구 온 벽에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선택한 게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네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거지. 그리고 작은 놈은 중학교 3학년 때 1학년 때 1등을 했어요. 3학년 때 통시표를 보니까 끝에서 1등, 2등이야. 학교 급식소에 우리 친구 부인이 다녔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상하대. 왜? 우리 작은 아들이 가면은 식당에 딱 들어가면은요 애들이 뒤로 줄을 착 쓴대. 자기가 받으면은 애들이 착 따라간대. 이상하대. 그게 뭡니까? 아시겠죠? 일진 그건가 봐. 2달 동안요. 2달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두 달 동안 내 술 딱 끊고 기농도 치우고 딱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애가 학교를 안 간대요. 그래 왜? 학교 배울 게 없대요. 근데 애가 마침 경상남도에서는 비보이를 제일 잘해요. 서울의 어떤 회사에 오디션을 봐갖고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앞으로 30일간 학교 안 나오면은 퇴학이 돼요. 이거는 이제 다시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30일 안에 오면 됩니까? 하니까 30일 안에 오면은 그때 와서 자퇴서를 내면 다른 학교를 갈 수 있대. 그래서 30일 동안 우리 애한테 허락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줄 테니까 큰 놀아. 그래서 지 얼굴도 안 보고 30일 후에 나를 만나죠. 그래 책상에 10,000원씩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 10,000원이 없어지는 거 보니까 집에는 돌아오는 거야. 10,000원씩이 없어져. 그럼 집에는 온 거겠지. 살아있는 거야, 그죠? 한 달 후에 그때 하니까 안 가겠대. 그래서 안 보내고 자퇴서를 바로 냈습니다. 내고 너그 형은 대학교 다니니까 1억을 아빠 돈을 1억을 쓰는 사람인데 너는 대학교를 안 가니까 아빠에게 1억을 벌어준 사람이다. 너는 대단한 아들 효자다. 너 같은 효자가 없다. 나는 너를 더 좋아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잘하는 피부에 있잖아. 계속 자성적인 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형한테 돈 드는 10%를 너한테 투자하겠다. 통장 만들어서 1,000,000원을 딱 입금시켜 줬습니다. 그래 서울에 가서 오디션에 합격한 데 가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고등학교 안 나오면 군대 못 갑니다. 그죠? 옛날에 그냥 방위병 그거 가는 거예요. 그거 갔는데 6개월 만에 대검 검정고시 합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그 액자를 하나 탁 사다가 자기 머리맡에 못을 탁 쳐놨어요. 미리.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오라. 그래 가져온 것을 다리미로 파려서 탁 밀어서 아들 이게 우리 집안의 국보 1위 우리 가족의 보물 이루어야 너무 좋아 자랑스럽다. 이래가지고 걸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해결해서 기농 준비가 된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죠? 기농 준비하기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해버린 거죠. 우리 거창의 기농에서 지금 약 15명이 이제 한 1억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옛날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성공 다 했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막 차거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감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사람이 성공했어. 그 다음에 호텔 요새는 연습극 나오죠. 호텔 뭡니까? 호텔에 그 나오는 연습극 나오대요. 왜? 그거 보면은 친절해야 돼. 근데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 정직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목 선택하는 것은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한번 보시라고. 특산물을 보시는데 그 특산물을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미리 그 지역에서 잘 되기 때문에 그 작물이 많이 재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재배한다는 것은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이 안 돼 있는 나는 콩을 심어서 매주를 해서 그 성공하는 분들이 전국에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기농하신 분이 10년, 15년, 5년 걸려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밤잠을 안 자고 그래 하신 분들이에요. 기농에서 지금 된장 나오시는 분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너무 세월이 빠르고 시간이 급해. 아까 얘기했죠. 방금 말씀드린 3년 만에 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3년 만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50년 한 걸. 그러기 위해서는 특화 작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특화 작목을 하는 기농 선배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공직에 있는 기술센터나 이런 상담을 하면은 서술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도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왜? 우리 그 창군에 오신데 내 공무원 할 때 어르신 보니까 뭐
일도 못하고 뭐 기능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째 됩니까? 아이고 기능 하셔도 됩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째 됩니까? 군수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오늘 상담을 받았는데 기능 담당 계장이라 하는 사람이 형편없이 상담을 하더라. 군수님 저런 사람 한번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절하게 했어요. 그 내가 퇴직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 막 그치죠? 옛날처럼 안 해도 됩니다. 왜? 배째란데 탈이 없잖아요. 내가 남의 거 도둑질 안 하고 정직하면 아무 탈이 없잖아. 그리고 있는 대로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싫으면 싫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은 막 뭐라 그럽니다. 지금 상담을 제일 많이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공무원 하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청군의 공무원들이 나를 봅니다. 왜? 저거 빨리 안 망하나 싶어서. 망해야 되거든. 근데 한 30% 정도는 꼭 성공해라. 그래 나도 네 뒤를 따라갈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한 70%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야기거리가 없잖아. 저기 망해야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야. 내 붙어 있는 게 잘했잖아 봐라.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뭡니까? 사촌이 못 사면 배가 아픈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맨날 그러는데 지금 휘말리고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농사가 원래 더 잘 됐습니다. 왜? 막 눈치를 보니까 나한테 어떻습니까? 막 중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내가 안 하고 싶은데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계속 지적을 하고 뭐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니까 어때요? 훨씬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잖아. 그게 상대적으로 나는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농 선배들을 만나서 그렇게 한번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중에 세상에 인간극장인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21년 하고 공무원, 저 같은 21년 공무원하고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같은 농촌 지도직이라는 공무원을 했습니다. 나주에 있는 산인데 가장 높은 산이에요. 나주에서. 나주에 평야니까 요만한 언덕이 가장 높은 산이더라고. 시내에서 얼마 안 떨어졌는데 인터넷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죽설헌치 보시면 됩니다. 죽설. 저는 이분한테 내 이야기 좀 강의하면서 할란다네 허락을 받고 왔거든. 이분은 자기 부모님한테 받은 땅이 약 한 2,500평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많이 빠져서. 한 2,500평 정도 받았는데 이분은 딸만 둘입니다. 딸만 둘인데 공무원 퇴직하고 나니까 100만 원이 연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애들을 학교를 나하고 갔습니다. 학교를 중지시켰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전체 길을 그 농장에 만들었습니다. 3m 크기로 이렇게. 그리고 나주시에 있는 모든 기와는 집 뜯는 데 가서 실어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래 했냐면은 기와를 해야 밖에서 풀이 안 들어가요. 잡초가. 그리고 잡초가 들어오면 그걸 내가 이게 배면은 빨리 걸으면은 15분, 천천히 걸으면은 30분 걸리는 길을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산책하기를. 자기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30분 걸리는 길을 풀을 낫으로 애치기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죠. 노동이라는 거야, 노동.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여기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질갱이. 이 질갱이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좋아. 그리고 그늘진 데는 이렇게 불이 안 나잖아. 이래 놓고 자기는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이발소를 못 가니까 어떻습니까? 머리 땁니다. 이발비가 만 원 쓸 돈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이발 안 하고 아들 학교 안 보내고 그림만 그립니다. 좀 화갑니다. 그런데 정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놀러 옵니다. 연인들이. 그런데 너무 정원에 구경을 하니까 어때요?
미안하잖아. 나오다 보니까 저 벽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차 팝니다.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그래 선생님 차 팝니까? 차 팔지. 녹차만 팝니다. 한 앞에 5,000원씩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손잡고 계속 오는 거예요. 차 판 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팔. 그래 200만 원짜리 이제 됐잖아. 근데 내가 교수가 온 거야. 교수가 온 거 어째돼요? 무료로 막 대접을 한 거죠. 이 교수가 총장을 모시고 온 거야. 총장을 모시게 더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도 선물 하나 한 거야. 그러니까 박 선생 우리 학교 강의 좀 해줘라. 대학 교수예요. 강사하러.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들 학교 보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작은 딸은 졸업을 했어요. 화가예요 지금. 화가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시장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 딸들은 시집하면 그만이고 이 농장을 또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희사를 하겠다고 사회제 사회기부 하겠다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게 기농에 이게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도시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다재다능합니다. 능력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서울 세분간이에요. 제일 힘든 데서 살아봤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지금 다 이기고 살고 있잖아요. 시골에는 어떻습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산 분이 거기 가서 온 살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농업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서 많이 구상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도 발전시키고 또 우리도 살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보이죠? 이렇게 제가 농사 짓고 있습니다. 벌도 키웁니다. 시간이 다 됐다 그럽니다. 이제 나중에 전화번호 때문에 적어 놓으셨다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어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시에서 지금 현재 생활이 기농에서 성공과 실패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농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사과 3,000평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적은 작목을 해야 되잖아요. 콩도 좀 심어보고 닭 꼭 키웁니다. 닭 3마리 키워봅니다. 토끼 키워봅니다. 개 키웁니다. 그죠? 강아지. 그런데 이 농산물을 대량이 같으면 공판장에 내고 이렇게 팔면 되겠는데 소량이기 때문에 못 팔잖아. 그죠? 어디 팔아야 됩니까? 우리 도시에 있는 옛날 친구들한테 팔아야 돼요. 그 도시에서 잘못 살았으면 그 친구가 사주겠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정리를 하고 한 15분 정도 최고 나가는 보스들 있잖아요. 15분 정도는 전화번호 딱 적어놓고 기농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야 됩니다. 친구야 잘 있니? 나 시골에 와서 힘은 드는데 행복하기는 해. 언제 시간 나면 한번 놀러와. 계속 힘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어째 돼요? 결국은 저 친구 오라 그러는데 한 번 안 가볼 수가 없는 거야. 계속 한 달에 한 번 전화와 한번 오라 그러는데 그죠? 우리는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닭 키우잖아. 닭 잡아서 삶아주면 엄마 자기는 엉망이잖아. 그죠? 그러면 되니까 친구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준비가 시골에 가서 마케팅하고 직결되는 나의 고객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오늘 그 하나라도 명심하고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가시든지 그 지역에 준비를 잘해서 성공하셔서 지역사회에 이런 미모 같은 이런 지역사회의 지도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기농이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